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벌써 네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자, 오늘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죠? 지금 장마철 본격적 시작을 알리면서 비가 그냥 막 퍼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마치 소나기 비가 퍼부어지듯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신나는 소식들 역시 함께 퍼부어지고 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기사에 들어오는 내용이 이런 기사가 눈에 띕니다. 많이 나와야죠. 스스로 이겨낸 임영웅, 마이리틀 이후에 보일 행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 실시간 라이브로 전달해도 드렸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인스타 라이브 방송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이렇게 등장하면서 기사가 굉장히 의미있게 칼럼을 소개했어요. 그냥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 도전이었던 마이리틀 히어로를 마친 임영웅의 앞으로의 행보는 어떨까? 지난 25일 KBS 2채널 임영웅 단독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마이리틀 히어로가 5화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마리희는 오직 임영웅에 의한 솔직 담백한 LA 여행기를 그리면서 아티스트와 사람 임영웅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청년 임영웅의 솔직 담백한 일상을 공개한 바 있다. 자, 굉장히 팩트를 그대로 언론사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방송에서 임영웅은 과학 유튜버 궤도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중요한 시작점, 고민이 많지 않겠냐? 그러다 임영웅님 역시 고민도 진짜 많고 이거를 또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힘든 고민보다는 하루하루 설레이는 그런 고민들로 바꿔낸 지 얼마 안 됐다. 좀 괴로운 고민이었던 적도 많은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임영웅님 역시 슈퍼스타로서의 이 부담감, 삶을 이겨내는 쉽지 않은 도전을 이루어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영웅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는 촬영하는 동안에도 또 저만의 시간을 보낼 때도 그리고 다시 방송을 보면서도 꽤나 즐거웠다. 여러분도 저처럼 즐거우셨다면 좋겠다. 있는 그대로의 저 임영웅을 사랑해 주셔서 고맙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고맙다. 여러분 건행이라고 인사를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직후 라이브 방송을 켠 임영웅은 드디어 마리희가 마지막 방송까지 끝났다. 뭔가 시원섭섭하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다. 저도 그런 마음에 한번 라이브 방송을 켜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마이리틀 히어로에 대한 극찬 평가가요. 와, 오늘 하루 종일 쏟아졌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이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인기 수직 상승 이후에 괴로운 고민이었던 적도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태양보다 큰 팬들감의 존재, 이 팬들에 대한 솔직함을 굉장히 임영웅님이 이 탑스타의 그림자를 고백하면서 괴로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팬들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쫙 쏟아내죠.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마이리틀 히어로에 대해서 지금 언론사에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그리고 영웅시대 팬분들 서로가 서로 모두에게 그야말로 굉장히 행복하고도 힐링이 되는 시간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번 마이리틀 히어로 방송이지 않겠나. 그리고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진정성 있는 모습, 말 그대로 임영웅이란 탑스타의 모습보다도 그냥 인간 임영웅 본연의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았나. 이러한 것들이 잘 합쳐져서 결국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리틀 히어로는 팬들과 가수가 모두가 행복하고 서로가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된 프로그램이다. 제가 이 내용을 오늘 아침 첫 영상부터 설명을 드렸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마이리틀 히어로가 숫자로서 시청률로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내용 정리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넘어서는 그 가치는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엄청난 또 다른 결과물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게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을 좀 강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이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죠. 언제 또 TV에 나오나요? 그러자 임영웅님은 그러게요. 앞으로 또 많이 나와야죠.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방송을 나가보도록 하겠다. 저 혼자 놀았으니까 이제는 같이 놀 수 있는 방송을 나가고 싶다. 혼자 노는 건 어렵다. 제가 예능인이 아니다 보니 혼자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더라.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제가 어제 올려놓은 라이브 방송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지만 여기에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앞으로의 예능방송 프로그램에 얼마나 자주 등장할지에 대한 언지를 이미 다 해놓았다 라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혼자서 노는 방송, 즉 단독 예능이 아니라 같이 노는 방송, 그러니까는 다른 연예인들, 다른 방송인들과 함께 놀면서 즐길 수 있는 예능 방송에 나가보도록 하겠다. 대표 예능 방송 프로그램이 정말 많겠죠? 그리고 이러한 말을 했어요. 물론 우리 제작진분들이 너무 고생하시고 잘 만들어주셔서 비교적 편안하게 할 수 있었는데 혼자 카메라 앞에 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 TV에 나오시는 분들 존경스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과거 탑7, 탑6, 트롯맨들과 함께했던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 학당 때와는 다르게 오로지 혼자서 예능 프로그램을 감당한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체감하게 된 것이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팬분들을 위해서 과감한 결정을 통해 예능방송 프로그램 출연이라는 결정을 하고 난 이상 이젠 단발적인 모습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수많은 팬분들에게 이 TV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것도 혼자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다양한 예능방송에 출연을 생각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자, 이런 큰 변화를 임영웅 님이 해낼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런 임영웅 님의 팬분들,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 덕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또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가수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제주 회원님들이요, 임영웅 님의 생일을 기념하면서 후원금을 이렇게 기탁하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영웅시대 제주도에 계시는 영웅시대 제주 회원님들은요, 바로 지난 24일 제주시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에서 임영웅님의 생일을 기념하면서 성금 616만원을 제주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분들에게 기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들이 빛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엄청난 기록들이 저는 발생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마이리틀 히어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런 대기록이 발생하게 됐죠? 자, 무슨 말이냐? 지금 보면 이 엄청난 쾌거 소식이 눈에 보이십니까? 6월 4주차 멜론 주간 인기상 탑 20. 자, 여기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너무너무너무나 멋진 바로 쾌거 소식, 신곡 모래알갱이가 지금 1위 기록을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기록을 누가 만들어냈겠습니까?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 한 분 한 분의 투표가 모였다. 보니까 압도적 투표 1위를 차지했고요. 점수가 41.3점, 그리고 총합수가 73.5점으로서 압도적인 1등을 달성해냈습니다. 이 기록이 어디까지 지금 번져나가 있느냐?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인 멜론 공식 트위터에도요,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6월 4주차 멜론 주간 인기상, 임영웅은 영웅시대 곁에 쉬어가요. 임영웅의 모래알갱이 첫 번째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너무 대박이죠? 그러면서 아티스트에게 실물 트로피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라면서 임영웅님의 6월 4주차 주간 인기상 1위를 차지한 이 모래알갱이 대기록을 이 멜론 사이트에서도
대대적으로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축하 기록을 지금 영웅시대 분들, 수호천사님들이 만들어내고 계신데 이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요. 단순히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더 엄청난 활약상들이 지금 빛나고 있는 내용을 소씨가 또 하나하나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임영웅님의 활약이 더욱더 주목되고 기대되는 이유들을 소씨가 한가득 준비해 왔으니까요. 또 이 소식을 들으면서 기쁘게 시간을 보내시다 보면 또 금방 임영웅님의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드디어 최종회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마이 리틀 히어로에 대한 이 최종의 이야기 제가 조금 이따 후반부에 하나 더 말씀드릴 텐데 사실 뭐 이슈가 워낙 많이 지금 터져서 제가 전달해 드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에서 공개되어 난리가 난 이 모래알갱이 유튜브 인기 뮤직비디오 3주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월요일 아침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쭉 내려보니까 가수 임영웅의 신곡 모래알갱이가 유튜브 인기 뮤직비디오 3주 연속 1위에 오르면서 인기를 빛냈다. 말 그대로 임영웅은 지난 5일 발표한 신곡 모래알갱이가 유튜브 한국 인기 뮤직비디오 탑백을 차지하며 이 중에서 1위, 그것도 3주 연속 기록을 세우며 인기를 입증했다. 딱 보이시죠? 사실 제가 뭐 요즘 음악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쓴소리를 몇 번 했는데 그거 너무 팩트 없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유튜브를 보세요. 유튜브하고 음원 차트를 별도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동반적으로 이 조회수라던가 인기를 가늠해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 모래알갱이가 유튜브 내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아이브, 아이들, 르세라핌, NCT 전부 다 임영웅님과 함께 음원 차트에서 경쟁하고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하던 그룹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영웅님의 신곡 모래알갱이가 음악방송 프로그램에서 1위 후보조차 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이 참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참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 제대로 된 방송가의 대우가 맞느냐 이런 점들을 놓고 봤을 때는 참 황당무계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어찌됐건 저찌됐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은 끊임없이 번져가고 있는 현재의 상태다. 그 이유를 제가 하나씩 또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위클리 남자 투표 부문에서도 임영웅님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해냈습니다. 가수 임영웅이 또 1위를 차지했다 라고 되어져 있죠. 바로 트로스타 투표 웹서비스 트로픽에 따르면 임영웅님은 6월 3주차 위클리 투표 남성 가수 부문에서도 91만 포인트를 넘게 획득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각종 투표와 유튜브에서 임영웅님은 매번 1등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음악방송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1위를 차지하지 못한다라는 건 아니 후보조차 오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공정성에 대한 문제점이 좀 제기될 만하지 않나. 아니면 그 기준이 조금 너무 타당하지 못한 거 아니냐. 왜냐면 음원 차트하고 유튜브하고 투표에서 1등하는 가수가 음악방송에서 1등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만약 기준점에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되어야 하는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마이 리틀 히어로에서 임영웅님의 결과도 어마무시했기 때문이죠. 마이 리틀 히어로를 마친 임영웅님은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뭐 여기에 대한 말도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마이 리틀 히어로가 굉장히 멋지게 성료를 했죠. 그 어떤 가수가 이렇게 단독 예능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정도의 결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이 리틀 히어로 전국구 시청률이 매우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OTT 순위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한 번 더 제가 설명에 포함시키겠지만 중요한 건 또 닐슨 코리아에서 집계하는 전국구 시청률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죠. 자, 물론 숫자로 표현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실질적인 팩트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한번 넘겨보니, 최고 시청률 6.3%, 가장 낮은 시청률은 2.9%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이걸 임영웅님을 두둔하려는 게 아닙니다. 팩트는 하락한 게 맞습니다. 첫 회 대비 많이 하락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 자, 첫 번째는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1편은 굉장히 KBS와 여러 방송사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6.2%라는 기록은 아마 단독 예능방송 프로그램에서 또 6.3%라는 기록까지도 아마 깨기 힘들지 않을까. 더불어서 2회와 3회차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연휴 기간이 딱 겹쳤죠. 만약 연휴 기간이 겹치지 않았다면 7%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었던 시청률 대기록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뭐 결과는 이렇게 나왔죠. 자, 그렇다면 아니 그래요. 2회차까지는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왜 3회차, 4회차, 5회차 쭉쭉쭉 떨어졌습니까? 자,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이 2회차, 3회차 때의 연휴 때의 영향이 컸다라는 게 1번. 자, 두 번째는 3회차 때 임영웅님의 LA 콘서트 2회차 때와 더불어서 많은 분들에게 큰 기대심을 심어줬어요. 하지만 4회차, 5회차 때는 임영웅님의 LA 콘서트가 종료가 됐죠. 아무래도 일반 대중들에게 있어서는 여기에서 이탈자가 조금 있지 않았나. 가수 임영웅 하면 노래 부르는 모습, KBS 단독쇼 때의 16%가 넘는 기록을 기억해보면 결국 일반 대중들은 임영웅님의 노래에 더욱더 큰 관심이 있다라는 걸 어렴풋이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4회차, 5회차부터는 임영웅님의 노래보다는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사람 자체에 집중을 하다 보니 여기에서 이런 차이점이 좀 생겨날 수밖에 없었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로는 이 4회차, 5회차 때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이 되었죠. 일요일날 저녁 같은 경우는요, 뭐 다른 예능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도 토요일 대비 많이 하락하고요.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거의 9시 30분 가까이 돼서 방영하기 때문에 방영 시간도 굉장히 늦은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는 이미 수년 동안 매번 방송을 드라마처럼 이어져 오던 예능방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실질적인 지표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지금 재방송 일정을 막 찾아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 재방송 일정도 좋습니다. TV로 보면 되니까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뭐 웬만한 KBS와 K스타에서 이 재방송이 굉장히 많이 방영이 됩니다. 특히 5회차 같은 경우는 요번 주 일요일까지 거의 뭐 K스타하고 KBS에서 대대적으로 재방송을 합니다. 근데 1회차에서 4회차까지의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그건 웨이브에서 보시면 됩니다. OTT 서비스죠. 컴퓨터로도 보실 수 있고요. 집에 있는 인터넷 TV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0원 밖에 되지 않아서 저도 이거 100원 내고 가입한 다음에 한 달 뒤에 끊을 예정이거든요. 아마 소천사님들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그냥 마이 리틀 히어로를 검색만 하셔도요. 이렇게 뜹니다. 들어가서 보면 탁 마이 리틀 히어로 전편이 여기에 다 지금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고화질로 말이죠.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1편부터 5편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그냥 편안하게 이거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웨이브 어플 앱을 설치하시면요. 핸드폰으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TV로 보시는 것도 좋지만 출퇴근하시면서 또는 핸드폰으로 보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웨이브에서 100원 내고 한 달 동안 이용하시다가 해지하시면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어제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깜짝했죠? 소씨가 풀 영상을 함께 수호천사님들과 즐기면서 봤던 라이브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못 보신 분들 한 번씩 시청해보시면 아마 시간 순삭
되지 않을까. 순식간에 삭제되지 않을까, 시간이. 자,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라이브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의 TV방송 출연. 뭐 이거는 사실 그 이전에 임영웅님이 생일 라이브 때도 했던 말이지만 앞으로 이 TV 예능방송 출연에 대한 스케줄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임영웅님이 인스타 때도 아무래도 모래알갱이를 무대 위에서 라이브로 불려드릴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한 번 더 언급을 했어요. 아마 임영웅님이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냥 영웅시대 분들을 살짝 이렇게 몰래 나중에 긴급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이 집을 아껴놓는 모습이었다면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 집 앨범 발매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다. 하지만 그 사이에 임영웅님의 인스타그램에서의 이 모습처럼 임영웅님의 이 방송 출연에 대한 모습은 우리가 좀 기대를 충분히 해볼 법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임영웅님의 예능방송 출연이 좀 있지 않을까. 특히 신곡 모래알갱이를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뭐 유키즈 온 더 블럭이 됐건 또는 음악방송, 예능방송이 됐건 아마 출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영웅님이 2위를 차지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미 기존에 전달해드렸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브랜드 평판 지수에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월달 같은 경우 뉴진스와 방탄소년단과 같은 이 걸그룹, 아이돌 그룹들이 굉장한 대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1등을 차지한 뉴진스라는 걸그룹이 918만이라는 브랜드 평판 지수를 차지했고 2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이 878만이라는 브랜드 평판 지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티스트 임영웅이 800만이라는 지수로 트로트 가수 출신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게 됐죠. 하지만 임영웅이라는 이 아티스트를 비롯하여 기존 트롯맨들조차 장르의 다변화를 지금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는 가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걸그룹과 아이돌, 기성가수, 트롯 가수들 간의 이 장르의 구별이 점점점 지금 모호해지고 있다. 그만큼 장르의 통합화가 가요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쭉 보면 4위부터 지금 7위까지 블랙핑크, 아이브 다 걸그룹이죠. 그리고 음원 퀸이라고 불리는 아이유씨. 그리고 8위에 이찬원님이 425만이라는 브랜드 평판 지수로서 랭크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탑10 안에서 두 번째로 이 기존 트롯맨들 사이에서는 이찬원님이 두 번째로 랭크인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9위에는 김호중 씨가 이렇게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보면은 이 영탁님도 14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바로 그 밑에 15위에 정동원 군이 이렇게 함께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위권 내에 트롯 가수들 중에서는 아티스트 임영웅님, 그리고 이찬원님, 김호중씨, 영탁님, 정동원 군 이렇게 총 5명이 랭크인이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전부 다 걸그룹들이 대부분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0위권 밖으로는 어떨까요? 송가인 씨가 2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장민호 님이 24위, 김희재 님이 29위를 차지함으로써 사실 한 가지 아쉽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미스터 트로트 멤버들 또는 불타는 트롯맨의 멤버들 그 누구도 이 가수 브랜드 평판 30위권 내에는 4월 달엔 진입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5월 달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5월 달 같은 경우부터 큰 변화의 차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선 1등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934만이라는 지수로서 4월 달에 1등을 했던 뉴진스라는 걸그룹보다도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1등을 차지합니다. 이건 전체 가수 브랜드 평판 지수이기 때문에 이 30위권 내에 진입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순위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1등을 차지했고 2등에는 814만이라는 브랜드 평판 지수로서 방탄소년단 세븐틴이 탑3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부터의 순위를 또 쭉 보면요. 블랙핑크, 뉴진스, 아이브, 에스파, 르세라핌 전부 다 걸그룹들이 그냥 한가득 탑10까지 순위를
모조리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내려보면은 11위에 이찬원님이 339만이라는 브랜드 평판 지수를 차지하면서 11위에 차지가 됐는데, 이 탑10 안에 진입된 5위와 6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10위권까지 근소한 차이로 이렇게 순위가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호중 씨 역시 12위를 차지했고요. 영탁님 역시 13위를 차지하면서 저번 달, 그러니까 5월달 직전 달인 4월달보다 한 계단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 이찬원님과 김호중 씨는 오히려 8위와 9위에서 각각 3계단씩 하락한 11위와 12위에 랭크가 됐죠. 자, 이 흐름을 보면은 이 순위의 변동이 슬슬 4월달 대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가인 씨도 21위에서 18위까지 오히려 반등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훈아님이 새롭게 15위에 랭크인이 됐고, 아이들이라는 걸그룹은 14위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장민호님은 4월달과 똑같은 24위에 랭크가 됐고, 김희재님이 2계단 상승하면서 27위에 랭크가 됐죠. 자, 그렇다면 바로 이번 달 6월달 브랜드 평판 지수는 어떨까요? 6월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의 변화는 더욱더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우선 방탄소년단이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엄청난 지금 기록을 세우며 1100만이라는 브랜드 평판 지수를 만들면서 엄청난 압도적인 1등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직전 달 5월 달에 2위를 차지했었던 임영웅님이 2위로 살짝 소폭 하락합니다. 하지만 4월달, 5월달, 6월달 3개월 동안 탑3 안에 순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영웅님도 6월달에 신곡 모래알갱이를 발매하면서 이 브랜드 평판 지수가 많이 직전 달 대비 934만에 비해서 60만이나 상승한 지수를 보여줬지만, 이 방탄소년단의 신곡과 나아가서는 10주년 맞이를 하면서 이 브랜드 평판 지수가 엄청 올라갑니다. 아시다시피 이 브랜드 평판 지수는 오로지 팬분들의 인터넷 활동을 집계해서 만들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 방탄소년단의 팬덤이 엄청나게 활약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탑3에 뉴진스가 위치를 했고요. 그 다음 4위, 5위, 6, 7, 8위까지 전부 다 걸그룹과 아이돌들, 그리고 싸이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찬원님이 9위로 반등을 하면서 직전 달 11위였던 이 순위 기록보다 평판 지수도 꽤 많이 상승한 400만대로 이 순위를 올리면서 9위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반면 김호중 씨는 아쉽게도 직전 달 대비 브랜드 평판 지수 숫자 자체는 높았지만 순위권은 13위로 밀렸는데요. 아마 이번 6월 달에 여러 가수들이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강다니엘이라던가 싸이와 같은 새로운 가수들이 진입을 하게 되면서 김호중 씨가 직전 달 대비 이 브랜드 평판 지수 자체는 올랐는데 순위에서는 밀려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탁님 역시 브랜드 평판 지수는 263만에서 343만으로 거의 100만 지수에 가까운 숫자가 올라갔음에도 순위권은 오히려 2계단 하락한 15위를 기록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브랜드 평판 지수가 매달 순위권이 2계단, 3계단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건 4월달, 5월달, 6월달, 3개월 동안 오면서 이 모든 가수들의 평판 지수 숫자 자체가 다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그리고 20위권에서 30위권까지의 순위를 보면은 여기에 장민호님이 24위에서 21위까지 3계단 반등을 했고요. 송가인 씨는 오히려 2계단 하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송가인 씨 같은 경우는 브랜드 평판 지수도 200만이었던 직전 달인 5월 달에 비교해서 40만 지수가 하락한 160만 지수를 보여주면서 하락했고, 장민호님은 130만에서 오히려 152만이라는 지수로서 브랜드 평판 지수가 상승하며 순위가 올라갔죠. 아쉬운 건 정동원 군인 것 같아요. 171만이었던 브랜드 평판 지수가 120만대로 하락하게 되면서 순위도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21위에서 6계단 하락한 27위까지 이 브랜드 평판 지수가 밀리게 되고,
김희재님은 좀 더 아쉽습니다. 그래도 27위까지 상승했었던 이 브랜드 평판 지수가 아예 30위권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이번 6월 달에는 김희재님은 30위권 내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참 큰 변화가 있었던 이 6월 달 브랜드 평판 지수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